네, 곧 이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자 촬영이고요. 이 영상 또한 9월에 제시될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학 작가 김정현입니다. 또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죠. 사실 곧 이어서 촬영인데 소식을 또 어떤 게 있으시길래 그러시냐라고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쓰고 있는데 12월까지 완료가 조금은 힘들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제 지금 개인적인 추측 이건데 12월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좀 빠르게 움직이려면 1월 내지는 2월 초에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3월이 됐을 때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제작을 하는 상황이라서 저는 일단 2월이고요. 물론 1월에 맞춰볼 생각을 하고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쓸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써보고서 시도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수학이라는 책을 두 번째 책 준비하면서, 물론 제가 박사 과정을 들어갔습니다만 박사가 그렇게 제가 학점, 물론 교육대학원보다는 학점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해야 되는 학점은 많고, 물론 제가 이제 교직 이제 정교사 2급 자격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학점으로 보면 5학기 44학점이었습니다. 5학기 44학점이었는데 일반 대학원 제가 지금 다니는 상황에서는 36학점 더하기 8학점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최소 8학점, 뭐 최대 8학점. 그러니까 최소는 한 6학점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언제 어떻게 듣지라는 생각이 좀 강해진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교육대학원 수학교육과 일반 대학원 수학교육은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 좀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교육대학원 수학교육 전공 같은 경우는 전공도 배우고 교직도 배웁니다. 그리고 전공 안에 교육학 전공이 있어요. 그것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정교사 자격 과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2학점씩 이제 개설됐던 교과목들이라, 뭐 수학 교수법, 수학 교재 연구 분석법, 수학 교과 교육론 이렇게 세 개를 들었어야 됐고, 전공도 좀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해석학, 대수학, 이제 확률로는 다행히 없었는데, 해석학만 제가 두 개를 들었죠. 두 개를 듣고, 대수학 듣고, 이산수학이 또 하필 있었습니다. 이산수학이 있었고, 그다음에 위상수학이 있었습니다. 토폴로지라는 위상수학 교과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이제 일반 대학원 이제 1학기를 거치지만 제가 두 과목을 듣고 다른 한 과목을 듣거든요. 그 한 과목이 이제 온라인 수강이라고 해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수강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수학교육의 나머지 6학점입니다. 두 과목이고요. 한 과목은 수학교육 과정론이었고, 한 과목이 수학교육 연구 방법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에게 매우 좀 배우고 싶었던 그런 교과목이기도 하지만 매우 걱정되는 그런 교과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육대학원과 일반 대학원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서 수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교육대학원 쪽이나 뭐 일반 대학원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께도 안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학교육 학습론이었네요. 교수학습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약간 컴퓨터를 키면서 이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그렇네요.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내용으로 중복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열, 순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N, permutation R이라고 했고,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판서와 똑같죠? 똑같을 텐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중복순열. 이 중복순열. 사실 이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거 읽는 사람마다 또 다르게 읽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읽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마다 이것을 뭐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쓰는데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데요. 중복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일렬로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N개에서 R개를 뽑는데 그 R개가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순열이다 중복순열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차이가 있고 이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은 사실 고등학교에서 다루기에는 좀 많이 힘듭니다. 저도 이것을 언제 배웠냐면 위상수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교 4학년 때 배우는 수학인데 이것을 이제 적공간, 상공간 할 때 이제 프로덕트 스페이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읽는 방법이 프로덕트입니다. 근데 뭐처럼 생겼나요? 뭔가 파이 대문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라고 읽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기호는 정확하게 N product R이라고 읽고 프로덕트는 자체가 곱을 뜻합니다. 곱을 뜻하는데 그 곱 멀티플리케이션 말고 다른 이제 프로덕트라는 것을 써요. 써서 이제 이런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중복을 허용한다고 하니까 그럼 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를 좀 예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김없이 등장하는 카드 3장,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카드 2장, 그리고 그 안의 숫자는 2, 4, 6입니다. 이랬을 때 순열입니다. 그러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분명히 붙여 있겠죠.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첫 번째 순열. 24 만들어지면 42 있을 거고, 26을 만들면 62도 있을 거고, 46이면 64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6가지가 나온다 라고 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근데 중복 순열을 예를 들겠습니다. 2개를 할게요.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것은 3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5와 7입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중복순열. 중복이라고 했잖아요. 중복이기 때문에 5를 몇 장 뽑아도 상관이 없고 7을 몇 장 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제한을 3장을 했기 때문에 3장 모두를 5로 채울 수 있고 3장 모두를 7로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555가 있겠죠. 자, 내려서 써볼게요. 555가 있으면 557이 있을 거고, 575가 있을 거고, 577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리고 100의 자리가 7이라면 55가 있을 거고, 7, 5, 7이 있을 거고, 775가 있을 거고, 777이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몇 개입니까? 8개입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분명히 우리가 n 팩토리얼 팩토리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n 퍼뮤테이션 r을 했을 때 이 경우는 3 퍼뮤테이션 2였기 때문에 6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려줬죠. 근데 이 상황에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n과 r의 차이가 있었는데 n과는 r의 차이가 분명히 어땠어야 됐냐면 이랬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n과 r의 차이를 봤으면 r보다 n이 크거나 같아야 했어요. 그런데 r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2개를 꺼내려고 했어요. 근데 3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단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 n에 분명히 작은데 r을 보니까 이 경우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 중복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그 경우가 더 많아지는 거죠. 아까도 지금 5와 7을 예를 들어서 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만 5, 7 말고 갑자기 이제 4개를 만든다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3개가 아니라 4개였다면 한 가지 더 해가지고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나왔을 거예요. 이 경우를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5와 7의 카드 2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인가요? 여기 2개죠. 5 또는 7이니까 2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10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가지일 거고요. 1의 자리도 2가지일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합의 법칙인가요? 곱의 법칙인가요? 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서 2의 세제곱, 결과적으로 8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개 중에서 3개가 아니라 서로 다른 2개가 있기는 한데 중복을 허용해서 세 자리에 갖다 넣어야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일렬로 나타납니다. 일렬로 나타내는데 그것을 중복한다고 했으니까 각 경우마다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쓰기로 했느냐?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 프로덕트 r은 n을 무진장 곱하는데 이게 얼마만큼을 몇 개를 곱하느냐? 네, r개 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n의 r제곱이라고 이야기를 붙이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서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가 정말 실수가 잦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요, n 프로덕트 r과 r 프로덕트 n을 하기 위해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식으로만 봐도 n의 r제곱, r의 n제곱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정말 다르죠. 이 경우 실수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경우가 이렇다라는 것부터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중복순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이 경우를 좀 아래로 갖다 놓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죠? 여기 그래야 좀 더 여러분이 보시기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왜냐면 그 다음 이제 촬영을 할 때는 오른쪽에다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쓰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열과 중복 순열의 차이를 좀 아시겠죠? 이래서 순서가 있다 없다, 물론 있는 건데 중복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서 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어떤 거를 살펴볼까 고민을 했는데 원순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순열은 우리가 탁자순열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붙이는데 우리가 이제 원탁이라고 하죠. 가수 영탁씨 아니고요. 원탁. 네. 이 원에 대해서 우리가 안 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국집에서도 원탁으로 구성된 걸로 저는 좀 일부 식당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직접 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테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